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좀 경황들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행을 하셔야지 불필요하게 세금 폭탄을 맞으시거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텍스맘 세금톡 김수현 세무사 재원이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속 개시가 된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좀 경황들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행을 하셔야지 불필요하게 세금 폭탄을 맞으시거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돌아가시고 나면 일단은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식을 치렀을 때 챙기셔야 되는 것들 뭐가 있냐면 일단은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 이 부분은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나중에 제출을 하셔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를 발급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례식장 영수증이에요. 맞아요. 이거 경황이 없으시다 보니까 좀 누락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꼭 잘 챙겨주셔야 돼요. 상속세 신고하실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장례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 잘 챙겨주시고, 영수증이 없으시더라도 장례비는 최소 500만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봉안시설에 대한 영수증. 돌아가시고 나면은 언젠가 다른 곳으로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 봉안시설, 납골당이나 뭐 자연장지 이런 곳에 대한 영수증을 챙기시게 되면은 추가로 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실 대표자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은데,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페이퍼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능숙하신 이제 가족 대표를 한 명 뽑으시게 되면은 상속 관련된 절차를 처리하실 때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누가 총대 한 분이 좀 내주셔가지고 이분 통해서 이제 처리하시면 다른 상속인 분들도 편리하게 처리 가능하시니까. 그렇죠. 즉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망 신고를 하셔야 돼요.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 1개월 이내에 안 하시게 되면은 이제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챙겨 주시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망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계좌가 껴요.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그쵸. 요거는 근데 사망신고를 하면은 안내를 해주신대요. 그 담당 공무원분들이.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적의 분들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요거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뭐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예금이 뭐가 있는지, 기타 어떤 다른 재산들이 뭐가 있는지가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모든 재산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하면 뭐 기타 비상장주식이나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콘도 뭐 이런 회원권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참고용 자료로만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 미리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은행 10년치 계좌 내역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경우도 있고요. 은행의 예금 잔액 같은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잔액 증명서 같은 것들을 사망일을 기준으로, 떼는 날이 아니에요.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걸 받아주셔야지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금 관련해서 항상 제가 질문들 되게 많이 받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예금 계좌에 있는 것들을 사망하시고 나서 그 상속 분할이 되기까지 출금을 하셔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금을 해도 될까요? 일단 근데 이거는 출금하는 순간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상속인들 간의 어떤 분쟁이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요거를 출금을 하시게 되면 형사사건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동을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하고요. 또 혹시나 뭐 이렇게 상속 포기라던가 뭐 한정 승인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좌에
다르게 금액대로 옮겨졌다 이런 것들이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서 파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요건 네. 언제 하는 걸까요? 채무가 많을 때, 그러니까 피상속인께서 남겨두신 자산과 채무가 있는데 채무가 보통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예 상속 포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쵸. 근데 채무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다, 가늠이 잘 안 된다, 혹은 좀 그래도 자산이 좀 더 많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한정 승인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상담 왜 받으셔야 돼요? 왜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고 이제 세무 상담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상속재산 어떻게 분할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엄청 달라지죠. 맞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 파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분께서 얼마를 어떻게 상속받느냐에 따라서 진짜 상속세가 나오고 안 나오고 맞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이제 동거주택 관련해서 뭐 형제가 여러 명이었는데 이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 그 주택이 가야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까지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상담을 하셔서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죠?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말일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야 되는 자산에 대한 신고일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세무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속세가 안 나오는 기준이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도 일단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은 이제 어머님이 살아계시는지, 만약에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홀아버지인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하시면 몇 억까지 안 나오죠. 지금 현재 상속세에 따르면 5억인가요? 5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좀 살펴보시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5억 또는 10억이 넘지 않는다 하면은 사실 상속세 뭐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으신데, 문제는 이제 5억 10억이 또 사전증여 재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나중에 뭐 5년 내 10년 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원래부터 좀 재산이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게 상속세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거 양도할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좀 상속세 할 때 평가를 좀 높게 받아서 취득가액을 높여놓는 게 좀 유리한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까지 봤을 때는 좀 상속세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가 끝나고 세무적인 분석도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산 분할 협의서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협의된 대로 부동산 등의 등기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제가 뭐 즉시 해야 되는 거 1개월 내, 3개월 내, 6개월 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좀 경황이 없으시고 이제 슬픔에 빠져 있으실 텐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좀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절차들을 또 안 지키시면은 뭐 가산세라던가 뭐 과태료 같은 것들을 또 추가 부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숙지하셔가지고 이제 가산세나 과태료 부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